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작한 1월이 이제는 벌써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한 해 결실은 어떠했습니까?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팍스 경제와 함께 하신 분들 많이 성공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일을 위한, 내년을 위한 그러한 좋은 부동산 견해, 그리고 경험,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좀 더 키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없는 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이 시간에도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내일을 활짝 여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매년 12월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걸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던 2019년 이제 좀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올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내년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명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부동산의 특성에 있어서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지난 한 3, 4년간 계속 오르면서 산이 좀 높아졌고 부담감도 좀 늘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 규제가 따르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도 많습니다. 요즘 12월 들어서면서 지난달부터였죠. 많이 규제도 늘어났고 또 종부세가 또 발표되면서 많은 그 불안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2019년 12월 이 마지막 달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민이 많이 있는 그리고 상담이 많이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또 강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아파트와 빌라 중 어디에 투자할까요? 이 질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불안을 느낍니다. 규제 많이 늘어났죠. 또 규제 중에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늘렸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세금이 많이 무서운데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없고 과연 부동산 시장이 내년도 이렇게 올라줄 거냐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이러한 부분을 각각의 셈법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재방송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그 방송의 내용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대하고 있는 그 영상물들이 시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12월 1일이라고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정보를 들을 때 개념 없이 듣다 보면은 그 날짜, 어느 날짜인지도 모르고 과거 5년 거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2년 전 얘기를 오늘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많은 오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항상 고민을 할 때 언제 이 영상물이 만들어졌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달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들을 조금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는 말들 그리고 느끼는 거죠.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다. 과연 올랐을까요? 정말로 올랐습니다.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이 오른 부분이 전국이냐? 전국은 아닙니다. 요건 서울을 국한되는 말이고 서울을 위시한 몇 개의 위성도시들의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올랐습니다. 2배 또는 2배가 넘게도 올랐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과
이 비교를 해보면 나는 내 동네는 안 올랐는데 왜 서울은 많이 올랐을까 이러면서 조금 약간 우울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전세를 사시거나 임대 사시는 분들 잠깐 내가 살려고 했다가 그때 잠깐 멈추었더니 되돌아봤더니 1, 2억 오르더니 4, 5억까지 올라서 크게 후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내 집 마련 못 하시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값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좀 한번 들어가고 내 자식들한테도 좀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하나 사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사기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내리길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그 콘크리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리기도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느냐. 그리고 팔려고 내놓으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규제, 지금 현재 사실은 2018년 정도, 2018년 하반기에서 올 보시면 뭐 국토부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올 전반기에 가격이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 없고 뜬금없는 규제들이 계속 양산되면서 내가 팔아야 될 매물들이 팔 수 없는 잠김 현상이 일어났고 또 잠김 현상에다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이 끊어짐으로써 매물 품귀 현상을 정부 스스로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또 잡으려고 하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잡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좀 아는 그러한 책사를 잘 두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잡겠다고 한다면 잡았다 할지라도 탈출구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잡는다라는 건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출구 없는 규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을 더 올리게 하거나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오르면 내리는 부분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IMF라든가 아니면 2008년 리먼 브로더스의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한 시절이 있었는데 폭락을 했을 때 판 사람들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2번 정도의 이 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오른다. 그리고 화폐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오르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냥 내 재산의 사회적 비율만 맞춰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5억 했던 것들이 10억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갖고 있는 분들은 올랐다가 아니라 남들도 다 5억 올라가지고 10억이기 때문에 내 재산은 그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무조건 내리는 걸 기대하지 말고 오를 지역을 찾거나 내릴 지역을 완전 배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오르고 전세값은 안 올라서 갭 투자 금액이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 4, 5년 전만 해도 웬만한 지역,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끼고 갭 투자 1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전세 가격은 서 있었죠.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전세 가격이 정체되고 보합을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빼서 전세금으로 갭 투자를 본인이 하거나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료가 더 오르지 않는 현상을
보이지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안 오르고 떨어질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 머물게 되죠. 그러면 전세값이 오르고 다시 갭이 좁아져서 또 다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고 나면 오를 시점에 이 전세가 갈아타기 때문에 또 오르죠.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갭 투자보다는 내가 살 집, 내가 대출을 받아서 똘똘한 한 채를 사가지고 전세 금액이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서 다시 또 갭 투자자들이 몰려올 때 투자의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보이겠죠.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많을 때는 다른 여러 개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더 야무진 투자를 해서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빌라 투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일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요 3시부터 2부 방송을 하는데 이 아파트 투자 지역과 빌라 지역, 투자 지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갭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갭 투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싼 지역, 가격이 안 올 지역을 정리를 하고 좀 더 야무진 지역, 가격이 오를 지역, 전세 가격 상향이 될 지역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죠. 그런데 최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학을 정시 모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입시 사태가 어떤 사태로 인해서 입시 정책이 좀 바꿔줘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내신 중심으로 가서 어떤 그 자기의 그 수시로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드는 쪽에서 이제는 실력껏 공부해서 그냥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평가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군 중심으로 부동산이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조치가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학원과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몰리는 지역은 결국은 가격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또 다시 갭이 줄어드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 정부의 규제가 뭐 종부세도 강화시키고 또 양도세, 중과세, 또 세금에 대한 높임. 그런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데 과도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과도해진 거죠.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핀셋으로 만약에 이제 뭐 요즘 뭐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동별로 핀셋으로 규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핀셋 규제가 오히려 인기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물건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투자처를 알려주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분양가 상한제 된다고 하면 그 동네 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시점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정책을 하나를 건들 때, 입시 정책 하나를 건들 때는 사람들의 움직일 수 있는 심리를 좀 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심리 경제학을 좀 한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거의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르면 규제가 좋은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금 현재 조금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도 좀 헷갈려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번째, 규제가 과도하다. 이 부분 또 반대로 규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가격을 올리더니 나중에는 또 규제를 잘못해서 풀겠죠. 풀음으로써 또 오르는 지역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규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규제를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어떤 지역은 더 오르고 또 규제를 풀면은 오르는 지역은 또 내리고 내리는 지역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과도할 때도 더 오르는 부분들을 이번에 보셨기 때문에 3년, 4년 또는 자녀분들이 또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투자할 때 좋은 해석을 가지고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은 늘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종부세가 너무 많다. 종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뭐 강북에서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종부세가 또 요즘 너무 안 나온 사람 또는 죽을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사람들이 좀 처참해지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습니다. 종부세가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종부세를 한 번도 못 내본 사람들은 좀 서운한 감각을 주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늘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문제가 우리의 소비를 침체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에 반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소비가 유축되고 가게 살림이 좀 더 어려워지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면 부동산 가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동전의 한 부분에서는 가격이 비싼 데는 종부세가 위축을 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격이 싼데 종부세에 해당이 없는 지역들은 가격이 좀 올라서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마저도 잘 생각해보면 투자처가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른다. 요건 지난 4, 5년도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빌라가 아파트 값이 오를 때 빌라 같이 투자를 했는데 덜 올랐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을 때는 갭 투자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 지역에 따라서 매물 품견상을 지금은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빌라도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도래가 됐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에 학군도 좋고 교통이 좋다라면 이제 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즉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이 있고 교통이 좋고 손주가 하나라도 나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찝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른다가 아니고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올랐고 더 오를 지역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빌라는 환금성이 없다. 이 말은 100%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빌라는 환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빌라가 환금성이 좋은 지역이 있다는 거 한번 알리면서 환금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된다. 왜? 지금 무언가
아파트값 오르고 다 오르면 결국은 땅값이 오르죠. 땅을 해서 땅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대집을 말하는 거지 임야나 야산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나 야산에 빌라 지으면 세도 안 나가고 매매 영원히 안 되죠. 건물 감가상각 떨어지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냥 서울의 주요 도심 내에 있는 그 땅값을 말하는 부분인데 땅값이 오르면 빌라의 공사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공사비와 인건비도 이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빌라의 값도 저절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라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금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갭 투자하려면 이제 웬만한 지역도 3억 5천, 4억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돈이 1억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그냥 남들 부동산 투자하는 거 가만 놔두자니 너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라도 가격이 오를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너무 거기에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키워가지고 나의 판단으로 투자하는 실력을 좀 키워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동안 2013년에서 2019년까지는 아파트 시대였다라면 이제는 대체주택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대체주택으로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좀 많이 있고 또 대체주택이 돈이 많이 있는 분들 아파트 30억 20억짜리 사는 분들은 오히려 대체주택으로 투자성이 좋은 쪽으로는 단독과 다가구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액 투자하시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세 대체주택을 빌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빌라를 할 때는 조심할 게 많고 환금성, 가격 상승, 월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빌라의 세계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아파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교통, 그다음에 학군, 업무시설 중심에서 이제는 교통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조금 배제는 하지 않더라도 순위를 교통을 좀 뒤로 미루고요. 이제는 정시 모집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군과 학원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요. 업무시설이 새롭게 업무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적으로 이 흐름이 바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학원과 학군 업무시설의 증가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게 옮겨갈 걸로 보이고 실거주 수요도 옮겨갈 걸로 보입니다. 가장 뭐 교통 보면은 뭐 GTX니 뭐냐 하는데 GTX는 아침과 출근 지역과 저녁에 잠을 자는 취침 지역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을 볼 때는 취침과 그다음에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아파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가고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겠죠. 새로운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짐으로써 학원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거주하고 싶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적 가치가 높아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려면 단독주택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빌라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과거고요.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짓고 단독과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건 재건축이죠. 그래서 단독과 빌라가 이게 공존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단독을 많은 데를 좋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독 많으면 세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유리할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단독이 너무 많은 지역에
빌라를 많이 지으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오히려 빌라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단독 빌라 아파트로 가는 과정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될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그런 쪽으로 수요가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고 아파트값 올랐고 갭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냐 빌라 어디를 투자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도 더 오를 지역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 이제는 각광받을 때가 있으니까 빌라와 아파트를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나누지 마시고 아파트든 빌라든 오를 지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편견을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상승 요인을 찾아서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주거를 했을 때 주거에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지역에 사놓고 내 가족 구성원들이 살기에 편한 지역으로 가서 조금 더 몸테크를 하서라도 내 자산을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12월에 아파트와 빌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한다면 저는 아파트든 빌라든 오를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